입니다. 이 여성분들이라면 다이어트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즘보다 옛날에는요, 이 날씬한 사람보다는 좀 통통한 사람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요즘에 이 비만은요, 이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인병의 적, 이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수원 김선호 한의원의 김선호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요, 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비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비만은 그전에는 그냥 똥똥한 체형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것 자체에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최근에 1996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 네. 자체가 병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를 냈다는 의미는 네. 감기 걸리면 치료해야 되듯이 비만 자체가 뭐 어떤 합병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대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레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좀 해주세요. 비만은 그전에는 그냥 뚱뚱한 체형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것 자체에 네.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최근에 1996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 네. 자체가 병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를 냈다는 의미는 네. 감기 걸리면 치료해야 되듯이 비만 자체가 뭐 어떤 합병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대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레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대사장애 같은 그런 병들이 반드시 온다. 100% 그런 병들이 온다. 성인이 된 이후에 특히 온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네. 비만부터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도 그냥 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일종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도 나는 참 이상하게 살이 잘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네. 그거 외에도 개개인이 비만에 되는 어떤 배경을 다르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만 자체가 이제 질병이고 치료 대상이기 때문에 네. 비만이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비만도라는 게 있어요. 그 비만도가 정상보다 한 10 내지 20% 높은 경우 네. 또 엉덩이 둘레보다 배 둘레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살을 뺐지만 곧 다시 찌시는 경우들도 많죠. 네. 또 비만 합병증으로 이제 지방간이나 고혈압, 뭐 심장병,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오는데 관절염 같은 것도 오게 되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물론 하셔야 되고요. 예.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역시 어떤 기가 울체돼서 비만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중년 여성이 되면 이유 없이 살이 쪄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또 식사 습관에 문제가 있어도 역시 비만이 되기가 쉽죠. 또 가족 중에 비만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다 비만이 있을 경우 아이가 비만일 경우가 한 80%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아까 말씀했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는 그런 경우 분명히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죠. 또 아이를 출산 후에 또 아니면 수술 후에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 또 야식이나 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다 이제 비만 소인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 알코올 섭취가 이제 과다한 경우 그 술 자체의 칼로리 때문에 비만이 되고 싶고요. 또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는 어린이들 있죠. 네. 어린아이들 비만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치료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함께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아랫배, 네. 또 허벅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살이 많이 쪄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정상 체중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키와 몸무게의 관계로 표준 체중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비만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체중보다 10% 내지 20%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근데 표준 체중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키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한 것이 이제 표준 체중이 되고요. 네. 비만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표준 체중의 몇 %를 초과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것밖에도 뭐 BMI라든지 WHR이라든지 그러니까 WHR은 웨스트 히프 레이시오 해서 네.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일 경우는 당연히 엉덩이보다 복부가 더 더 크겠죠. 크겠죠. 예. 그 기준도 이제 최근에는 한국형 비만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그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전에 말하던 과체중 단계에서도 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런 성인병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예. 최근엔 비만 학회에서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남자 같으면 그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가 엉덩이 둘레 0.9 네. 그 정도만 돼도 비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아, 여자가 0.83, 남자가 0.91이면 비만에 해당된다고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BMI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만 체중 킬로그램을 이제 신장의 제곱, 신장을 미터로 환산을 해서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수치가 예. 뭐 20까지가 정상이고 20부터 24까지가 예. 정상이고 경비만이라는 것은 24 이상 또 비만은 26.4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 상황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면 170에 한 70kg 정도 되면 벌써 비만이다. 170에 70kg. 네. 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70 내지 예. 72kg는 벌써 치료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대충 이제 비만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수치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사님, 이 태음인들 중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체질에 따라서 뭐 비만이 많이 되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임상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태음인들이 비만한 케이스가 많아요. 예. 그 어떤 생리적인 기전에서도 간에 흡수지기가 많다라는 의미가 뭐든지 이렇게 저장하려는 속성으로 남기 때문에 실제로 태음인들의 비만 케이스는 많습니다. 예. 그러나 소양인, 소음인, 역시 태양인 그런 경우에도 비만 환자들이 생기죠. 네.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비만으로 될 수 있는 확률들은 또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태음인이면 이제 그런 이유, 또 소양인이면 신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뇨작용이 잘 안 되면서 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져가지고는 그런 비만. 네. 인체에 물은 한 70%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순환이 안 돼도 아까 말씀하셨던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차고 소화가 안 되면서 숙변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런 어떤 대사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비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체질별 다이어트라는 것이 필요하고 체질별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음인이면 속을 대표줘서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네. 소양이면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또 전체적인 대사를 좋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정체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후 이런 때도 실제로 그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각 체질별 어떤 다이어트 차, 약제 활용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예. 시켜봐드리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다 되지는 물론 예, 않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예. 커피나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네. 소양이는 아무래도 이제 구기자차 같은 것이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뇨작용을 돕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로 드시자면 그런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예. 차 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약제를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제는 이제 숙지황이라는 것이 식욕 억제에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저령, 텍사 이런 약제들이 예. 역시 신장의 이뇨작용을 도와서 소양인한테는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약물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율무차 있죠. 그것이 실제로 약으로 쓰이는데 거습시켜주는, 습기를 제거해주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 약제로도 많이 쓰고 차로도 좋죠. 네. 그거 외에도 마황이나 갈근 같은 거,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칙을 얘기하는데 칙차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육을 좀 나쁜 걸 풀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좋고요. 또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위가 냉한 것 때문에 생강채 같은 것이 좋아요. 또 네. 실제로 약을 쓸 때도 저희들이 그 이중탕이라고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서 숨기가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쓰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로는 백출 같은 걸로 습기를 제거해주고 건강 같은 약물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치료를 할 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꼭 병원이나 약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용하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런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날씬해 보이긴 하는데 뭐 배 아랫배 부분이라든지 복부 비만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복부 비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복부 비만이죠. 저희들이 네. 치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제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병원에서 비만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어떤 미용을 위해서 다루는 의미보다는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인병 예방이에요. 합병증 예방이고 그럴 때 어떤 케이스가 가장 합병증이나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오느냐면 복부 비만일 경우인데 네. 복부 비만이라는 것은 배 겉에 어떤 피하지방만 많아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장에도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특히 네. 그 소장, 대장 사이에 있는 장간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 지방질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병을 유발하는 고지혈증, 지방간, 뭐 심장병, 우리 앞서 시간에 공부했던 예. 그런 병들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 둘러도 그런 의미에서 재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비만 치료를 하더라도 네. 체형은 똑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 복부 비만이 상대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기 분해하는 그런 어떤 전기침 같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지금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 그런 것들을 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는 또 허벅지, 하반신. 허벅지, 엉덩이 이런 쪽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부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옛날에는요,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좀 이렇게 뚱뚱하고 통통하면 복스럽다 그러고 만며느리감이라 그러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네, 합병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전에도 물론 합병증은 있었죠. 네. 뚱뚱한 사람들이 근데 몰랐었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는 그것이 어떤 병들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만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 50대쯤 되면 내변 증후군이라는 고지혈증, 지방간, 또 당뇨 이것이 한꺼번에 오게 되는 네. 아주 위험한 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최종적인 문제는 중풍이에요. 저희들이 중풍. 성인병을 쭉 공부하면서 네. 지금까지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심장질환, 중풍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해왔는데 네.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비만 때문에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둘 다가 한 방에서 봤을 땐 다 기의 울체 현상이죠. 네. 스트레스 때문에도 기가 울체되고 비만 때문에도 어떤 영양분의 과다로 인해서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것들이 한 방에서 말하는 이제 기의 울체 현상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뇌졸중,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중성지방이 증가한다, 지방간이 된다, 또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어떤 부종, 그것이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 고혈압, 심근경색증 역시 또 그런 분들이 좀 둔하고 활동력이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나중에는 암까지도 진행이 되고 예. 또 당뇨라든지 소화불량, 변비 또 어떤 과민성 대장 증상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불순이나 불임까지도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자궁에도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경우 또 역시 무게 때문에 오는 관절염, 신경통, 요통, 디스크 이런 것들이
비만에는 엄청난 합병증들로 반드시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비만에 대한 합병증 분포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비만이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비만 환자들이 네. 그 우울증이나 화병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네. 살이 쪄가면서 얼굴이 벌겋게 변하는 위로 상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대변이 그전과 다르게 시원하게 안 나오고 묽게 나오고 자주 보거나 아니면 변비가 되거나 그런 것들. 또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과 질환이 많이 생기고 관절이 아파지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회의도 느껴지고 우울도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되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합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는 실제로 안절부절한 사람 성격과 맑고 낙천적인 성격과는 비만도가 다르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안절부절한 성격이 비만된 사람들이 많더라. 아, 그렇군요. 안절부절한 상황에 내뜨니까 비만처럼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비만은 병도 같이 일으키고 서로 유대가 상당히 돈독한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비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를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 비만 말고도요, 요즘에는 식습관의 변화 때문인지 이 소아 비만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소아 비만은 특징적으로 성인 비만보다 더 위험합니다. 네. 성인들은 비만 세포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얘기를 예. 하고 소아 비만의 경우는 비만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반드시 비만이 초래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비만 세포의 사이즈가 성인이 돼서 커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소아 때 비만이 아니었던 사람의 비만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 것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스트레스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렇죠.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네. 또 엄마들 잔소리에. 그 외에도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 고독감, 이런 것들을 냉장고 열고 허기로 느끼고 음식으로 채우려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많이 먹고 달고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병이 걸리는, 성인이 돼서 성인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 왕따. 그렇죠. 네, 그 대상이 되죠. 달리기도 네. 못하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기가 위축이 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또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통증도 관절 같은 데서 느끼고 또 몸이 둔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공부에 능률이 안 오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성격 장애까지 또 초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운동을 안 하거나 편식 안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자녀 비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이는 것이 비만을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요. 그런 거 외에도 간식을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시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먹이지 않고 공부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같이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운동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 외에도 사실은 치료 대상이다 싶으면 그 비만도를 체크하기 전에 봐서 뚱뚱하다 그러면 비만이니까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서 정상 체중,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엄마 아빠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부모님들이 아유 때가 되면 빠지겠지 그러고 방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심각한 성격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에 치료를 서두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다가요 조금 방심하면 오히려 더 체중이 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 다이어트를 하고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더 찌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게 이제 유명한 요요 현상이라는 건데요. 예. 비만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다이어트를 경험하셨을 테고 네. 그 결과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라는 건 아이들 노는 때 그 요요처럼 쭉 빠지다가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현상인데 한 번 올라올 때는 더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사람 몸에는 센서가 있어요. 자기 체중을 유지하려는 센서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적게 먹게 될 경우에는 네.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다 떨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1500칼로리를 먹으면 1500칼로리만큼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도 잘 안 움직이고 신장에서 소변도 덜 만들고 어떤 불필요한 대사를 안 하려는 노력 때문에 심각한 머리도 빠지고 골다공증 같은 것도 유발이 되고 빈혈도 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저장하려는 속성이 생깁니다. 또 예. 다이어트를 하려는 몸의 대비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1kg를 뺀 이후에 요 현상으로 2kg가 쪄버리는, 예. 따라서 실제 살 빼기 전보다 1kg가 더 쪄버리는,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실패한 다이어트 후에는 살이 더 쪄버리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음식 조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좀 예.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네. 우선 비만 치료 식단의 원칙은 칼로리 제한입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칼로리 계산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복잡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먹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총 식사량을 500칼로리로 만들면 하루에 1500칼로리가 흡수가 되죠. 네. 보통 성인들이 필요한 것이 2200칼로리이기 때문에 예. 한 700칼로리씩 적게 먹고, 네. 700칼로리씩 적게 먹는 것을 한 열흘 정도 하게 되면 7000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고, 네. 7000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지방을 1kg를 몸에서 소모를 해서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열흘에 1kg씩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식이요법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우선 식사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기라고 생각하고 저울을 준비하신 다음에 덜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아. 칼로리 계산 없이 기본 식단이라는 거 돼 있는 거 플러스 반찬 이따가 설명드릴 4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잡수시면 돼요. 예. 그냥 흔히 집에서 먹는 것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본 식단은 생선 정식이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밥은 반 공기. 반 공기. 예, 그것도 요즘 같은 큰 공기 말고 옛날 작은 공기. 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적당하죠. 예. 그다음에 생선 반 토막인데 대개 60g 내지 80g 이러면 생선이 상당히 커요. 한 손바닥 반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예. 뼈 무게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본 식단은 이제 4가지 중에 나머지 2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네. 오이나 기타 야채, 오이는 한 개 이상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뇨작용 같은 것도 돕고 비만 자체 그 치료라는 칼륨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네. 기타 야채는 뭐 얼마든지 잡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체질별 선택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기존에 드렸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일은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꼭 과일 먹고 살이 싶으면 찝니까? 예. 한쪽, 귤도 한두 조각 정도 선에서 끝내셔야 되고, 김치 한 20g. 그것이 기본 식단이고, 그 그렇군요. 다음에 이제 차트에 보여드리는 반찬을 이제 4가지를 선택을 해서 잡수시면 훌륭한 식사가 되죠. 양은 굉장히 많으면서 칼로리 500칼로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만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예. 멸치나 나물이나 장조림이나 또 된장찌개, 콩자반, 두부 요리, 감자 요리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네. 늘 먹는 반찬이죠. 이것에서 그렇죠. 벗어나는 반찬 별로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밑반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멸치는 20g, 나물 20g, 장조림 뭐 20g, 된장찌개 뭐 약간, 된장찌개를 뭐 2사발씩 잡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네. 콩자반도 약간, 그러니까 20g이면 한 숟갈 정도, 나물은 한 서너 젓가락, 네. 멸치가 상당히 많죠. 네. 또 두부, 뭐 어떤 요리든지 좋은데 이런 것들 중에서 4가지만 선택해서 잡수시면 칼로리가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조절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양을 이제 보시기에 힘드니까 저울로 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울 자체가 비만 치료기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이걸 요리할 때 기왕이면 기름을 두르는 요리, 네. 그런 것들은 또 자극성 있는 음식,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겠죠. 네. 정말 눈으로 보기도 훌륭한 식단인데 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사님. 저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일단 다이어트
하면은 일단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끼를 먹든지 아니면 두 끼만 먹어야 된다. 내지는 6시 이후로 먹으면 안 된다. 또는 뭐 과일 다이어트라 해서 과일만 먹든지 뭐 이런 식의 다이어트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떻습니까? 좀 감량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해서 무슨 살을 뺀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예. 비만 치료에는 삼위일체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삼위일체식의 치료라는 것은 체질별 식이요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네. 또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식이요법은 칼로리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요요 현상 때문에 그 칼로리 제한을 하면 신진대사가 그만큼 1500칼로리로 떨어져 버리죠. 그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운동 자체의 칼로리 소모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벼운 예로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 대개 한 650 내지 670 킬로칼로리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것을 한 번 운동하면서 소모하려고 그러면 뭐 자유형을 한 30분 이상 이렇게 해야 그거 다 소모 못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예. 됩니다.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놓는 것이죠. 운동은 본인 그 체력에 약간 숨이 찰 정도, 심장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산보 같은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그때 오는 부작용들이 있죠. 네. 얼굴이 붓고 머리가 빠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빈혈이 오고 무력해지고 나른해지고 대소변이 안 나오고 이런 증상들, 네. 그런 증상들, 지구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저희들의 치료, 약물 치료, 또 귀에 침을 맞는 치료, 또 부분적인 살 빼기 그 전기분해 치료, 또 지구력 증강시키기 위한 약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약물들을 같이 치료와 또 식이요법과 운동, 그 밖에도 행동수정요법이라고 있는데 네. 비만인들의 식사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면 같이 효과를 보는데 무리하게 어떤 한 음식만 먹고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 경우에 네. 영양분의 요요 현상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다른 부족한 영양분들, 포도당만 먹고 있으면 다른 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를 보상작용으로 포도당을 더 저장하려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예.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비만 치료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오질 않으니까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그동안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생각했는데 과일도 사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고 그렇죠. 운동도 무조건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운동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일단 여러 가지를 조화를 맞춰서 살을 빼도록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박사님께서는 좀 이 체중을 줄이는 비만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여고생인데 예.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살을 빼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 그 학생의 체중이 한 95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래요? 체중인데 예. 그 아이를 하여튼 치료를 하면서 한 달 사이에 한 15kg가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예, 그 결과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 아이의 성격이 변합니다.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네. 아이들이 공부도 명랑하게 맑게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사춘기 그 여고생들이 짜증이 없어지고 네.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발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개 한 달에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뭐 한 5, 6kg까지는 무난하게 빠져나가죠. 네. 그 어떤 비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이어트라든지 또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치료를 해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성인병 예방까지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 예방까지도 저희들 체질 치료로서 사상학에서 권유하는 비만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네. 우선 그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비만 치료에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예. 짜게 먹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뇨작용이 되기 때문에 살이 안 찝니다. 그러나 네.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요? 몸 안에 그 어떤 농도가 딱 맞으면 네. 소변이 물리 나가질 않기 때문에 예. 물 먹은 만큼 1kg를 먹으면 짜게 먹고 나서 물 1kg를 먹으면 1kg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양념을 짜게 하지 않음으로써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비만은요, 이 질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치료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수원 김선호 한의원의 김선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서운 합병증을 몰고 오는 비만. 이 치료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실패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비만은 건강과 행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식이요법과 그리고 운동요법을 병행을 하셔서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은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